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금요일장에 플러스 1.14%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구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미니 박스를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해줬었던 금요일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구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 바람에 바로 이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게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래소 공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일단 언제부터 여러분들 바로 월요일장에서부터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장기 급등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내일부터 시작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시원시원한 신고가 좀 가보자. 그 신고가는 어떤 신고가입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역사적 신고가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신고가 한 번씩만 댓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 역사적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개인분들한테 노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금요일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개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금요일장처럼 얼마든지 이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해볼 건데,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진행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종가상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기본 정석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짚어드리기로 하면서 어떤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의 이슈를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가스터빈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되어버리는 엠바고를 맞았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가 삭제가 됐는데 12월 2일 날 보시다시피 기사 링크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미 일론 머스크와 가스터빈 3기 추가 계약 임박이라고 하면서 올해 총 5기 해외 수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전에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이슈가 분명하게도 있었던 구간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한 20일 정도 지나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이 가스터빈의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부분에서의 협력을 이야기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는 어디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고리 2호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운전이 허가가 떨어졌었던 부분, 그러면서 여기서는 고리 1호기에 대한 부분에 해체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에이펙의 연설에서 마누가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만 마누가 프로젝트 얘기 안 하고 또 마스카 프로젝트만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영향을 받았었던 구간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면서 지수의 하락과 같이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 지수의 하락과 같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살펴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지수가 하락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미국에 있는 AI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것은 이 기업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에너빌리티,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고, 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겁니까, 여러분들?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이 SMR이라든지 가스터빈 같은 것을 토대로 하면서 이제 풍력 터빈 같은 것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의
수요 증가로 바로 이 AI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 전력 수요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왔었다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이 AI 쪽에서 거품론이 발생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도 당연하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구글 측에서 개발했었던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이 호평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3.0이 호평받으면서 TPU라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의 이슈가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해주고 머리통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최근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정성도 어느 정도는 이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진행할 것으로 바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케빈 하셋이 뭘로 지금 여러분들 바로 이 제롬 파월을 이어서 연준의 의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케빈 하셋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더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크로 상황이었다라고 먼저 짚어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주들은 한번 사이클이 좀 돌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에 지금 붙잡혀 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다른 종목들로 확산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량 매도하고 그걸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메인으로 끌고 가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기 때문이죠. 메인으로 끌고 가시면서 다른 종목들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관련해서 기사가 있었는데 삭제됐던 이런 엠바고 관련한 내용의 이슈는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언제 있었던 내용의 이슈다 바로 9월 17일 날 있었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나왔었던 거는 12월 2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9월 17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흐름을 다져주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찔러놓고 올라가는 커벤앤들 패턴으로 올라갔었던 두산에너빌리티면서 그게 바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여기까지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이런 식으로 커벤앤들 패턴으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를 일단 한번 찔러놓고 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잡아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거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원이쿨링스라는 종목은 정말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너무나도 잘 먹혔었던 무려 3번 중에서 3번이 먹혔었던 굉장히 개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원이쿨링스 자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고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은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고 우리가 4일차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딱 4일차 때 매수 타점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자 바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월 12일에 공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이콜링스 9월 12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투자 경고를 20원 차이로 해제를 시켜놓고 그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로 갔었던 이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연속으로 장대 양봉을 또 보여줘 버리자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날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4일차까지 딱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5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있었던 원이콜딩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들 정말로 대박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날에 여러분들 바로 이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투자 경고로 진행됐었던 날이 10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이쿨링스 10월 14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그 이후로 원이쿨링스가
투자 위험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위험이 해제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았으면 여기서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30% 정도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 번째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갔었던 구간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콜링스 11월 13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아하, 그럼 이제 원익콜링스는 세 번 다 먹혔었던 아주 개꿀 종목이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보면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형솔루텍도 제가 영상에서 대놓고 말씀드리면서, 제형솔루텍 주주님들 중에서는 이런 낙폭이 심하게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어봐 드렸었는데, 자,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21일 금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11월 21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부터 시작해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 잡았으면은 이때 매수할 수가 있었고, 요렇게 튀어서 올라오면서 플러스 40% 정도 수익권인 제형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익콜링스랑 제형솔루텍이면은 이거 뭐 로봇 종목에서만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그럼 HC중공업의 케이스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HC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4일차까지 해서 수그린 다음에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플러스 150%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 HC중공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날이 언제라고 여러분들? 8월 14일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 확인해 봐야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 HC중공업 8월 14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4일차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목요일날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너무나도 잘 먹히다 보니까 이 매매법을 1,000만원까지도 받아가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도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찍어봐드리고 있으면서, 특히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시를 원하시는 분들과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오면서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날에 영상에서 대놓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이런 구간에서 탈원전 아니냐는 내용의 이슈와 함께 떨어졌었던 날에도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기점으로 윗꼬리를 발생시켰었던 날이 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0월 29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2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에이펙 연설과 함께 넥스트 시장에서 밀리는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의 매도 타점 일단 한번 안내를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무엇이다? 바로 이 61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적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게 실적선이겠습니까, 여러분들? 3개월마다 분기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인데, 3개월이라고 하면 90일 정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말은 제외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선인 60일선이 바로 실적선이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3일 연속으로 60일선, 초록색 선에서 지지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2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25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실적선인 60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 10% 정도 수익권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한 달, 두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갈 수밖에 없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쭉 장투로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에서도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요런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애매하게 슈팅 구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를 교체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으로 확산을 시켜보시자라는 측면에서 이번 매집주를 준비를 해왔고 두산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2733-8461로 보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이번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진행됐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 자막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드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휴림로봇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 로보스타를 대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까지만 좀 지켜보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날 이 캔들이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월 13일 토요일날 로보스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바로 월요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항목이 나와줬었죠. 그러면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는 바람에 약 226% 정도 수익권이 있었던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은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최근의 시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로봇과 바이오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갑자기 굉장히 신선하게 BHI라고 하는 종목이 이 종목도 굉장히 유명한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튀어서 올라가면서 종가상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거래대금을 이렇게 터트려주면서 프로그램이 무섭게 매수세를 질러봐 줬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하자? 투자 경고를 진행시키면서 붙잡아두면서 조그만한 종목인 이 BHI를 날려버리고 있었던 프로그램 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2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을 한 가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제가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매하긴 하지만 슈팅이 조금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연출이 됐고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추천 안내를 드렸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타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번 종목인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급하게 매집을 해봐줬었던 종목이고 왜 이렇게 외봉으로 떨어졌었던 것을 제가 매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갈 때는 이런 쌍봉 패턴이 발생해 주면서 박스를 치는 구간이 연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생하면서 박스를 치는 구간이 연출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인들이 모은 물량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봉으로 찌르고 빠지면서 다 털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스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디까지를 이런 구간까지를 찌르고 빠지면서 급하게 매집을 해봐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인 신고가의 영역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14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특히나 이 종목 보시다시피 금요일장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이렇게 머리통을 빼꼼히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세력들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순히 140%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신용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4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메인으로 끌고 가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30% 정도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은 막 몇백씩도 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번 종목까지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같이 문자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나중에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로브스타처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4-8461로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번 종목까지 같이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 원전 관련한 이슈도 계속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국인들이 다 팔고 떠난 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거의 신저가를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이 견인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봉상 놓고 봤을 때는 앞전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둥근 바닥형이 나오면서 제가 이때 당시에도 이거 진짜 임박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 드렸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임박한 자리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봉상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기사가 삭제됐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빠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커브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가스터빈 2기에 대한 수주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는 3기를 계약하는 내용의 이슈가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스터빈 쇼티지라는 것은 쉽게 해소될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미쓰비시부터 시작해서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GE 버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세계에서 이 대형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이렇게 4곳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위에 3곳 같은 경우에는 공급 수량을 많이 안 늘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기술력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고난이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너무나도 이 공급 수량을 늘려버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당연하게도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있는 거냐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원전 사이클이 돌 때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회사가 무리하게 확장 시도를 하다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어요. 결국에는 회사가 도시바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숙명을 맞이했었던 상황이고, 이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쇠락의 길로 걷게 됐었죠. 그러니까 모회사까지도 끄잡아 내렸었던 게 이 바로 웨스팅하우스의 몰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웨스팅하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EPC 역량이 아예 없는, 인간으로 따지면은 뇌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EPC 역량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 그런 논란이 터졌지만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과의 불공정 계약의 내용의 이슈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한수원이 수주를 따오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오든 어쨌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를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됐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어떤 걸로 바로 가스터빈에 대한 쇼티지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으면서, 특히나 기사까지도 나왔다가 삭제가 되는 엠바고 사태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빅테크 중에서도 테슬라가 먼저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는데, 지금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빅테크들이 입도 선매를, 가격을 60%나 올려버린다라고 해도 입도 선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바로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가스터빈 쪽도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이 테슬라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혁신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써보고 나면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빅테크에서 계속적으로 써봤는데 좀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써보니까 괜찮던데, 이렇게 되면은 이 가스터빈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폭발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나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때까지 기간값 자체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51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피하길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인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란에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거래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BHI를 놓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좀 찾아봤었던 종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는 우진이라는 종목도 튀어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진은 지금 충분히 우리가 단타 거래로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제 눌림목 한번 주면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역사적 신고가가 어떤 구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19,900원 구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전 장세가 좀 사이클이 돈다라는 판단이 된 이유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을 원전 쪽에서 BHR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 우진 같은 게 끌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인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에 여러분들 18,000원 구간까지 눌릴 거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1번 진입하고 2번 진입할 생각으로는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도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는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성파워텍은 매각 이슈까지도 있었던 종목이고, 자, 이런 구간에서 크게 한번 무너뜨렸었던 보성파워텍이지만 다시 한번 야금야금 올라와 주면서 차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주봉상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윗단이 꽤나 많이 열려 있는데, 일단 이 한 7,000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딱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보성파워텍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파동이 한번 진행될 수 있는 다음 주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전 사이클이 도는지 안 도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7,000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면서 매수 타점을 지금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 하단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추세선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좀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